전 시간에 이어서 지금 원래는 저 6장까지만 끝마치려고 했는데 1시간 정도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 7장 기술적 분석까지 오늘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뭐 요 단원도 그렇고 이렇게 어려운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보세요. 여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 여기 오대산입니다. 이게 오대산인데 아마도 이게 오대산에도 그 제일 높은 봉우리가 있죠. 제일 높은 봉우리, 거기 노인봉도 아니고 아마 이게 아마도 비로봉일 거예요. 비로봉에서 이 강원도 저쪽에 원주 쪽을 바라보고 아마 찍은 거예요. 지금 올라와서 아마 1500 몇 고지 될 겁니다. 산을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좀 올라가 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여러분들도 산에 좀 자주 올라가서 심신도 단련하고 젊을 때는 되게 산을 좀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올라가면 참 좋습니다. 성취욕도 생기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 보다 보면은 모두가 발 아래 굽어 보이고 또 성취욕도 있고 또 무엇인가 해냈다는 그런 그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좀 어렸을 때 꼬맹이 때 애들을 좀 그 산에 자주 데리고 다녔어요. 어린 애들이 산을 더 잘 타요. 아주 험한 산 아니고는, 험한 산이라는 거는 뭐지, 바위가 많은 산 이런 산 말고는 어른보다 뭐 지치는 것도 좀 적더라고요. 아주 잘 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나갈 때 고속도로를 통해서 지나가든지 전국의 높은 산 그 옆을 지나갈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 꼭대기까지 내가 올라갔다 온 사람이야. 못할 게 뭐 있겠어 하는 뭐 그런 이 자신감도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서두에 좀 이런 얘기 좀 했고, 이번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두 번째 기술적 분석인데, 과거의 가격이나 거래량 등의 자료로부터 매입 또는 매도 신호를 포착해내는 것을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얼마에 샀느냐 얼마에 팔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표에 나타난 가격 변동 패턴이 단타냐 장타냐 아니면은 뭐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변동 폭이랄지 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중요시해서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요 분석을 할 땐 몇 가지의 가정이 있어요. 한 6가지 정도의 가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주가는 주식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뭐 한계가 있지만은 어느 기준을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주식은 그 수요 공급, 뭐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이런 가정을 했고, 두 번째는 수요 공급은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가는 상당 기간 지속되는 특정한 추세를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걸 볼 것이고, 또 추세의 변동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수요 공급의 변화시키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만간 도표상에 나타난다. 그렇죠. 지나야지 도표상에 나타나죠. 그리고 도표상에 나타난 모든 형태의 주가 모형은 반복하려는 속성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반복하려는 속성이 있다. 이걸 가정해서 좀 하는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기술적 분석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어떤 한계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공개되는 재무제표는 주가 평가에 불충분하다. 이게 재무제표가 공개되는데
그 재무제표만 가지고는 그 주가를 평가하기엔 좀 한계가 있다 이거죠. 뭐 어떤 때 그 경기가 좋을 때냐 나쁠 때냐 이것도 봐야 될 것이고, 내재적인 어떤 문제, 그 회사 내부의 어떤 문제들은 이 공개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공개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내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분석하기는 상당히 좀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무제표 작성하는 방법에서도 어떤 그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는 이제 기업 간 또 기간별 비교 평가가 곤란하다. 어느 기간을 설정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하절기에 잘 팔리는 상품을 겨울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거냐, 기간을 단기간에 하면은 좀 이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장기간 할 때, 또 너무 장기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그 장기간 너무 오랜 동안 그 기간을 주게 되면은 그 구매하고자 하는 그 구매층에서 어떤 그 패턴 변화가 있는데, 그 패턴 변화를 여기서 적용을 시키기에 좀 불충분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교 평가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이건 내재 가치, 심리적 요인,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크죠. 이걸 계량화하는 데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면 내재적 가치는 그 회사 내부에 있는 거, 내부에 있는 부분들, 내면까지 공시가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 회사의 기업 문화랄지, 아니면은 또 노사분규가 있고 난 뒤에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 구매자들이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성장 산업일지 아니면은 퇴행적인 사양 산업일지, 이것도 판단을 좀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을 계량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뭐 팬더 비교로 인해서 좀 팔자 주문들이 많았어요. 팔자 주문들이 많았는데, 그 기업 가치가 지금까지 그 예를 들어 재무제표를 볼 때 전년도에 전 분기에 실적이 그렇게 나빴느냐, 뭐 그게 아니거든요. 그 전까지 우리가 저 대확산되기 전까지는 재무제표가 평작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팬더빅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는데, 이건 이제 미래 가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제 바로 치우는 경우가 많죠. 더 떨어질까봐 그러는 거예요. 분명 시간이 지나면은 주가는 더 폭락할 것이라고 보는 거고, 그 기업의 그 어떤 실적 자체도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런 부분에 어떤 그 계량화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고, 과거 추세나 패턴이 반복되는 경향인데, 이건 현실적으로 좀 불충분해요.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도 정확히 모르고, 또 옛날에 돌아갔던 대로 그대로 뭐 흘러가는 물레방아처럼 돌아간다라는 그 가정하에 실시를 하는데, 이것도 불분명하죠. 한번 예를 든다면은, 유행은 반복된다고 그랬죠. 반복된다고 그랬는데 복고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시점이 한 20년 걸린다고 그래요. 옛날엔 20년을 한 세대로 봤어요. 지금은 30년을 한 세대로 보는데도 충분치가 않죠. 그래서 그 복고풍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생각 자체가 또 미래지향적이냐 안정지향적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차이가 날 것이고,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전지향적으로 좀 많이 나가죠. 사회가 이제 이 팬더 비교로 인해서 좀 불안하고 그럴 경우에는 안정을 시구하는 쪽이 좀 많습니다. 이때 뭘 해가지고 돈 벌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있는 돈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원래 부자가 몸살이는 거예요. 아예 없는 사람은 이판사판 복권 많이 삽니다. 근데 아주 부자들은 복권 안 사요. 복권이 비현실적이고 확률이 낮다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지금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거기다 돈 낭비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아예 좀 힘든 사람들은 그 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희망에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결국은 안 돼요. 예, 그런 그 현실성이 좀 없는 그 과거 추세에 반복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좀 우리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해석은 사람마다 지금 상이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치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시킨다, 아니면은 개성공단을 활성화시킨다 했을 때, 개성공단을 활성화시킨다 하면은 아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남북관계도 좋아질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투자했던 투자 기업들도 이제는 들어가가지고 다시 생산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주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미국하고 어떤 공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된다, 깨면 안 된다, 이런 생각과 북한에 대해서 이 버리작물을 한번 고쳐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쪽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만 본다면은 정치적인 걸 고려하지 않고, 국제 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는 이제 경제를 다루고 경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경제만 보자 이거예요. 그런 오픈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 투자해가지고 재개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분들의 그 손실은 누가 보상을 할 것이며, 또 그렇게 되면은 북한에 있는 굶주린 개성공단에 일자리를 두고 있는 개성 시민들도 소득이 늘어나서 좋을 것이고, 남과 북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암만 해도 해빙 무드가 되기 때문에 좀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은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는 시각과 해석하는 사람마다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시장의 변동에만 집착한다. 시장이 변동하는 것은 어떤 악재와 호재가 그 제품과 그 회사와 전혀 관계 없는데도 불구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시장의 변동에만 집착하는데, 그건 뭐 여기 어떤 그 한계점이 있다. 시장 변화와 원인 분석이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그 회사 제품이랄지, 아니면은 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를 들어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아니면 그 스탠다드 앤 포어스라든가 이런 뭐 다우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동하는 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떤 한계점과 장단점이 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4번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전개되는 걸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죠. 변동인데 주가가 계속 이렇게 상승했어요. 여기까지 볼 때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어.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려왔으니까 더 내려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주가는 올라간다고 한없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계단식처럼 이렇게 한번 숨고르기를 합니다. 이거는 반발 매수, 반발 매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끝인가? 아닐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다 파는 사람이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매도가 있어요. 요때 샀으면 요때 어느 정도 이득을 봤으면 팔아치운다, 이런 매물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 딱 내려가는데 야 이거 얼마가 내려갈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좋긴 좋아, 그래요. 다시 한번 또 힘을 받아서 올라간단 말이야. 여기까지 올라가면 또 사람들이 또 반발 매도가 있죠.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팔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추세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계속 또 상승하는 상승 공급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에는 그 영원한 것도 없고 완벽한 것도 없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계속 상승했다가 내려갈 때도 그렇죠. 반발 매수가 있죠. 이렇게 반발 매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지나고 와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요때 파는 사람들이 가장 현명하죠. 근데 이때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요때 산 사람은 이건 그래프를 거꾸로 타가지고 완전 실패작이죠. 여기서 뭐 계속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다 약간 반등했다 다시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 끝이 없을 것 같아. 야, 그래서 그 기술적 분석을 잘한 사람들은 아, 이쯤에서는 올라갈 거예요. 여기 산단 말이에요. 샀다가 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반복되죠. 이 작은 그래프가 이 큰 그래프의 그 실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잘 하는, 여기 이제 설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볼까요? 단기 변동일 경우에 매일매일의 주가의 움직임을 요 단기 변동이라고 해요. 단기 변동. 중기 추세는 수주의 몇 주간에 걸쳐서 수개월 동안의 주가의 움직임. 아마 여기서 여기까지 아마 이렇게 보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 정도를 볼 겁니다. 그리고 미래 주가의 장기 추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여기서 좀 떨어졌다 다시 또 이 정도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여기서 요즘보다는 요즘이 조금 높죠. 요즘보다 요즘이 높고 또 다시 이런 내리막했다고 다시 올라갈 땐 요즘보다 조금 높은데 이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추세를 보면은.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한참 내려갔는데 이게 언제까지 더 내려갈지 더 이제 반등을 할지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나고 나야 그때가 최저점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때 살 걸 하는 그 생각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지나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현되지 않은 거는 만약이라는 건 없어요. 만약,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죠. 만약이 있었다면은, 역사에 만약이 있었다면 실패할 역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식도 잃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잃는 사람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가 지수는 올라가죠.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득을 보는데 단타 매매할 경우에는 손해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그래프 거꾸로 타면 그렇죠. 이때 사가지고 한없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때 팔면은 그냥 뭐 깡통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 이 주식은 여기 이론대로 나와 있는 게 맞는 적중되는 경우는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그 이쪽에 주식에 대해서 대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뭐 돈 벌을 때가 확률적으로 더 많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손해 볼 때 많아요. 자기가 안 대로 그 손해 볼 때도 이득 볼 거라고 생각해서 샀던 것이고, 근데 사가지고 보니까 손해를 한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손해 보고서 팔을 때는 차후에 반등해서 높아질 거를 계산상으로 뭐 모르고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는 게 병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쯤 높아졌어요. 이쯤 높아졌는데 샀어. 조금 높아져서 빠졌단 말이야. 빠져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다시 올라가 여기 지금 가면 요 차익만큼 요 차익만큼은 또 버는 거예요. 버는 건데 자본이 넉넉지 않다든지 아니면 승질 급한 사람들은 이쯤 아니면 이쯤에서 판다고. 팔면은 뭐 깡통차는 거지. 근데 대체적으로 어깨에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여기서 여기까지를 본다면은 아마도 이쯤이 무릎이 되겠죠. 이쯤이 아니면 이쯤 사면 더 좋고 이쯤이 무릎이 되겠는데 이쯤 사서 쭉 올라갔다 이쯤에서 팔아라. 이게 어깨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여기서 파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기서 팔아도 괜찮죠. 그런데 숨고르기 해가지고 판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숨고르기 해가지고 이때도 판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얘기는 꼭대기에서 팔 생각하지 말아라. 꼭대기 가면 반드시 내려간다. 여기서 더 내려가기 전에 팔아라. 좀 빠지기 시작할 때 더 내려가기 전에 팔아라. 이런 얘기인데 요때는 왜 권장을 안 하면 얼마가 더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빠질 때는 빠지는구나 이걸 분명히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정보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그 상태로 놓여 있다면은 누구나 다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빨리 빠지죠. 너무 쫙 빠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근데 투자자들은 그렇게 다 전문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가면 돈 다 벌었어야죠. 근데 돈 버는 사람보다 결국은 손해 본 사람이 더 많다. 이게 주식은 주식하고 환율은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환율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1200원대인데 이게 1250원 될지 아니면 1000원, 1100원 될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게 돈의 흐름이 되는 거는 항상 그래요. 환율과 이자율에 따라서 돈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환율로 움직이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고, 이자율로 움직이는 것은 이자율이 높아졌다 했을 때는,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했어요? 돈 가지고 은행에다 저축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리고 이자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뭐 그걸 자산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현물 투자를 하겠죠. 집을 사든지 아니면은 뭐 저쪽에 그저 금괴를 사놓든지 해가지고 현물 자산 쪽에 투자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사실 또 그렇게 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좀 더 해야 되나? 그 장기 추세로는 2년에서 10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장기 추세예요. 최소 2년, 최대 10년, 뭐 최대는 더 넘어가도 되겠지만은 인생이 몇 살까지 산다고 10년짜리를 몇 번 반복하겠습니까? 10년 정도 하면은 오랫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 그렇지만 장기 추세와 중기 추세의 구분이 사실은 어려워요. 뭐 2년이라고는 하지만 2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또 10년이라고 하면 10년이 길긴 길죠. 근데 여기에서 한 5년 정도 해도 이게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야 중기 정도 보유하고 있었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추세 반전 확인의 어려움. 추세 반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추세 반전 여기 있을 때는, 여기쯤 있을 때는 한없이 올라갈 줄 알죠. 떨어질 걸 예상 안 해. 이때도 잘 안 팔어 사람들이. 그래프를 나중에 보면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죠. 근데 이때 잘 안 팝니다.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업계에서 팔으라는 건, 내려갈 것 같으면 여기쯤에서 팔아라. 팔면 이 정도의 손실을 덜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동일한 그래프, 뭐 이래서 항상 일정하게 가지는 않는다. 그 분명한 건 그래요. 대체적으로 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이렇게 갔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때는 요거보다는 더 높은 곳에서 봉우리가 형성이 되고, 또 다음번엔 골이 이렇게 됐다 여기 다시 한번 올라가고, 이 작은 것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은 것이 반복된다. 길게도 그렇게 보시면은 아마도 큰 오류를 범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장 한 5번 볼까요? 여기에 대한 거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네. 이게 좀 잘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만져놔야 돼요. 또 이렇게 여러분 보기 좋게요. 설명해 볼까요? 시장 지표 분석인데, 여기서 요 앞장에 있는 거 그래프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이제 여기서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다우 이론 장기 추세의 진행 과정입니다. 이게 여기도 이렇게 좀 더 올라가야 되나? 알지? 1국면, 2국면, 3국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1국면, 2국면, 3국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보는 거예요. 1국면 매직 국면이야. 계속 올라가니까 사겠죠?
이때는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국면은 마크 국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상국면은 이게 또 이 과열돼. 이 그래프가 아주 굉장히 가파르죠. 이때 오름과 이때 오름은 달라요. 이때 오름은 완만하게 갔는데 이때 오름은 더 급해. 이 과열 국면이라는 얘기죠. 강세 국면에서는 이렇고, 또 약세 국면. 약세 국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이 강세 국면과 약세 국면을 구분할 수가 있죠. 이때는 분산 국면이야. 여기저기다 좀 나눠놔야 돼. 투자를 해도 나눠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공황 상태야. 이 주식 다 휴지 쪼가리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불안감이 좀 많죠. 이때 침체 국면이라고 그랬는데, 침체보다는 이게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언제 가서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그 불안감이 좀 있는 거죠. 매직 국면은 어두운 전망이야. 그리고 일반 투자자는 매도하고 전문 투자자는 매수한다. 개미들은 조금 올라가면 다 팔아요. 근데 전문 투자자는 이게 언제까지 더 올라갈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안 팔죠. 마크업 국면은 일반 투자자는 관심이 고조돼. 이때는 야, 이 언제 올라갈 거야, 언제 올라갈 거야, 언제 올라갈 거야 하고 많이 좀 관심이 고조되고, 거래량은 많이 있죠. 투매하게 되면은 또 이거보다 더 떨어지겠어요. 사는 사람들이 극과 극이죠. 극과 극으로 변한단 말이야. 그 상승 기술적 분석, 투자 수익. 요때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면 이득이 남는다 이거예요. 투자 수익. 과열 국면은 급격한 신주 발행이나 증권 뉴스, 톱 뉴스, 일반 투자자를 자극하는 어떤 그 뭐 경제 전망이 뭐가 좋다, 뭐 신약을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경기가 팽창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 이런 뉴스들에 의해서 이제 과열 국면이 생기는 거죠. 이게 쭉 내려갔다 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은 마음도 투자자들 마음속에는 있는데, 외부의 뉴스가 기름을 붓듯이 부어가지고 다 그냥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분산 국면은 전문 투자자나 투자 수익 실현 이탈자, 소폭 주가 하락. 요때죠. 요때. 일반 투자자는 적금 매입한다. 올라가는 걸 봤으니까 또 계속 사겠죠. 공황 국면 수직 주가 하락, 거래량 급감. 이런 때죠. 이런 때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도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떨어져요. 여기서도 수직적으로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공황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침체 국면은 투매 현상, 주가의 낙폭이 감소합니다. 침체 국면은 주가가 떨어져도 완만하게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 6장 보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거하고 이제 그래프가 같은 건데, 시장 지표 분석에서 여기 이제 그랜드 비리 투자 전략인데, 강세일 국면, 약세일 국면이 있어요. 요거 앞장에서 했나? 3번, 2번. 앞에 건 다우 이론이고, 다우 이론. 이거 좀 다른 거네. 이것도 1국면, 2국면이 있고, 이 강세와 약세가 있죠. 이건 앞에 해놓은 거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으네. 보충 설명이 더 됐으니까 좀 해봅시다. 강세 시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강세 시장에서는 매집 국면, 어떤 공포심도 있어요. 그리고 확산된다. 그리고 이 국면에서는
같은데 이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더 떨어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점진적 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돼 하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매도한다 이거죠. 제 상국면에서는 또 확신이 쓰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얼마나 더 올라가겠어 해가지고 또 매도하는 그런 공포심이 좀 있고,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항상 이런 심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가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파르게 올라가면 이거 내일 가파르게 올라간 것만큼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때는 점진적인 매수를 한다. 이때 내려가더라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사는 거죠. 그리고 제3국면은 침체 국면인데, 이때는 올라가니까 사는 거죠. 강세장에서는, 약세장에서는. 요거는 투자자들의 어떤 그 심리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시장 지표를 볼게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데, 전 이런 걸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면서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림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주가 변동은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5파야. 1파, 2파, 3파, 4파, 5파. 이 5파 동안에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내려갈 때는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여기 3파라 가요. 여기서 또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5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3번 오르락 내리락 3번 하고, 다시 5번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거죠.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가가 조금씩 전체 시장이 상승한다.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가 그 전에 할 땐 1000이었다가 점점 올라가 가지고 지금 뭐 한 1700, 1800, 이 2300까지 올라갔었죠. 이 점진적으로 봐 10년 뒤에는 뭐 3000 이렇게 좀 4000 이렇게 올라갈 거라 이거죠. 조금씩 많이 올랐다 조금 떨어지고, 많이 올랐다 조금 떨어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한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가 변동은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그랬고, 충격 파동은 되게 이제 꼭지점인데, 요 1번, 3번, 5번 요게 꼭지점이에요. A, C파, C파, A파, C파. A파와 C파는 여기 보면은 자지 자른 게 A파라고 보고, 조금 이게 크죠. 단위가 이렇게 크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C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B파는 뭐냐? B파는 그냥 이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C파예요. C파. (2번) (4번) 다시 볼까요? 잠깐. 여기 이제 가격이고 여기가 시간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다시 정리하다 보면 135가 AC파다.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요게 AC파, A파, C파. 이렇게 보는 것이고, 2번, 4번 이렇게 된 것이 이제 B파다.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시장 지표. 앞에 그래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거는 1번 파동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1번 파동 요 파동은 추세 전환점 5개 파동 중 여기도 내려놔야 되겠다. 가장 짧은 파, 충격 파동 5파동 구성.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5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가장 짧은 파. 이것과 비교할 때 가장
짧은 파동이라 이거죠. 2번 파동. 2번 파동은 이거 내리막이죠. 1번 파동을 38.2%나 61.8% 되돌리는 경향이 있다. 100%라는 것은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조금 내려오든지 아니면 요거 한 60%, 한 70% 이상은 잘 60% 정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 파동. 3번 파동은 5번 파동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길고 또 1번 파동의 1.618배 상승 경향이 있다. 이거는 이거에 비해서 1.68배, 한 배, 뭐 60% 정도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시간이니까. 요거는 여기서 요 정도인데, 이건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길게 걸리고, 폭도 상당히 크게 변동이 온다. 여기 1.618배 정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4번 파동은 뭐냐? 4번 파동은 3번 파동을 38.2% 정도, 3번 파동이 5개 소파동 중 4파만큼 되돌린다. 여기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고, 여기서 쭉 올라갔다 조금 더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쭉 수직 상승하겠죠? 요걸 또 한번 보자고요. 5파동은 1번 파동과 같은 길이이거나 1, 3번 길이의 61.8배. 여기서 요게 61% 정도. 여기서 올라갈 때는 그 정도를 형성을 한다. A 파동 추세 전환 5개의 충격 파동으로 구성한다. 5개의 충격 파동으로 구성이 되고, B 파동은 반발 매수 등장. A파의 38.2%나 61.8% 상승한다. C파동은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 변동도 크며 틈에 양상이 나타난다. A파의 1.6818. 요건 뭐 여기서 뭐 주식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 계산해 가지고 요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중요한 건 거예요.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간 거에 비해서 떨어지는 확률은 조금 적게, 많이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고, 이런 것을 반복한다.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지표 분석 중에서 이동 평균순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가 변동의 추세를 표시하는 건데, 250일이나 125일 또는 20일 이동 평균선 등이 있어요. 이격도, 그리고 또 이격도는 얼마나 거리가 떨어지느냐, 그건 얘기하는 겁니다. 요 거리죠. 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주가와 이동 평균선이 떨어져 있는 정도, 당일의 주가 약 이동평균치 이격도가 너무 크거나 낮으면 매도 또는 매입의 신호가 온다. 이격도가 이게 크거나 낮으면은 뭐 팔거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7장이에요. 7장인데, 좀 시간이 남아서 한 10여 분 동안에 우리가 주로 이 분석을 할 때 언제 투자하고 언제 어떤 아이템을 성장시키고 어떤 아이템에서 현금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BCG 매트릭스라고 있어요. 요거는 BCG 매트릭스라는 건 뭐냐면 보스턴 대학 컨설팅 그룹이라는 이거 이니셜이에요. 거기에 대한 매트릭스인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이거 보면은 여기가 낮은 성장,
여기 높은 성장. 성장성이 이쪽은 높고 이쪽은 낮아요. 그리고 수익률도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아. 그런 걸 볼 때 요 동그란 거는 이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 보면 시장 점유율도 높고 또 여기 저 설명이 있을까요? 이게 현금 젖소란 말이에요. 성장도 두네. 이게 성장률이니까 여기가 낮은 성장률, 성장률 그 저성장률 고점유율. 성장률은 낮은데 이게 점유율은 많단 말이에요. 여기는 투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 사업에서 창출된 투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 사업에서 창출된 현금이죠. 이걸 다시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 이쪽에 투자를 하든지 이쪽에 투자를 하든지 해가지고 좀 더 경쟁력을 높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게 일리 올 수 있으니까. 이건 일리 가든지 없어지든지 요거는 반드시 일리 옵니다. 일리. 이거는 일리 갈 수도 있고 일리 갈 수도 있어요. 일리 가면 성장시키는 거고 일리 가면은 퇴출시키는 거죠. 요 스타는 뭐냐? 성장률도 높죠. 점유율도 그런 데로 좀 괜찮아.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경쟁 상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고수익의 사업으로 육성을 합니다. 요거를 육성해야 돼요. 여기서 벌어서 일리 육성하든지 여기서 벌어서 여기 새로운 아이템을 육성을 해야 돼. 그게 잘 될지 못 될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퀘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되면 이 스타 쪽으로 육성을 더 시키고 안 되면 이 개처럼 그냥 퇴출시키는 겁니다. 물음표가 이제 요거는 고성장, 저점유율. 성장성은 높은데 점유율이 저점이라 그랬죠. 점유율은 낮아. 이거를 계속 투자해 가지고 점유율을 높여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퇴출시킬 것인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여력이 되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총 시장이 얼마나 클지 이것도 장담이 안 가고 그랬을 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 같은 경우는 여기 성장도 낮고 또 점유율도 낮아요. 이런 건 빨리 퇴출시켜야 돼.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지금 현재 개처럼 돼 있어요. 왜 개처럼 돼 있냐면은 단가에서는 중국이나 동남아한테 밀려서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이 자꾸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쪽에 저단가로 공략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가격을 어느 정도 내려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내려주다 보니까 마진율도 같이 떨어지죠. 마진율도 떨어지는 데다가 시장은 점점 뺏기고. 왜 그러면 후발 신흥국들도 기술 개발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다가 우리한테 쫓아오게 돼 있죠. 쫓아오는데 가격은 싸고 그러니까 점점 시장을 자꾸 뺏기게 돼 있어요. 이건 빨리 퇴출돼야 되는데 철수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해왔던 관성이 있고 대부분 여기에 있던 사업이 사업 초기에 아이템들이에요. 사업 초기 아이템들이 여기에 대개 속한다고. 그게 아까운 거야. 옛날에 영화를 봤으니까 좋았던 그런 그 추억도 있고 그게 아까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이 또 있어. 재고 자산이 있고 또 오랫동안 써왔던 사람들 고객층이 또 요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빨리 퇴출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그 보수적인 경영을 하는 집단에서는 이때 항상 잉여자금이 쌓이니까 현금 자산이니까 계속 쌓이니까 언제까지 쌓일지 를 모르고 끝까지 오래 갈 줄 알아요.
기업이 오랫동안 크게 성장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이에요. 이쪽에 있는 이익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 이쪽에 투자를 해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그 식량 먹거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랫동안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 창출되고 그로 인해서 더 오랫동안 회사가 존속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건 뭐냐면은 이 성장률이죠. 이건 시장 점유율이고, 이건 아예 여기다 투자할 건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캐시카우 여기 황금 현금 접수를 가지고 발생된 잉여금을 퀘스천 마크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투자해서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 놓으면은 여기다가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쯤에 시장 점유율이 생겼을 때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이제 점유율도 높이고 성장성이 좋은 아이템이니까 여기에다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계속 나오는 대로 그냥 잉여금을 이쪽에 투자해서 그 시장 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크게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버는 돈을 이쪽에다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하면 이것도 언젠가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여기는 그 점유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익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다 발생시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게끔 하는 게 되게 그 아이템이에요. 여기까지 오면은 성공한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돈 버는 거 가지고 뭐 잉여 자금만 쌓을 것이 아니고 다시 재투자하고 혁신적으로 재투자를 계속 해야 돼요. 재투자 안 하면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되게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때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 매트릭스를 좀 정해 놓다 보면은 그래도 좀 뭐랄까 안정되고 알찬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 중요한 시간이 있고 또 좀 덜 중요한 시간이 있고 또 급한 게 있고 또 급하지 않은 게 있고 이렇죠. 이랬을 때 이제 대개 보면은 요쪽은 안 하는 게 좋겠죠. 하찮은 일, 뭐 별거 아닌 거, 그리고 소일거리, 오징어 땅콩을 씹는 거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소일거리, 시간을 보내는 거죠. 시간 보내는 거, 취미 활동이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미 활동보다도 더 무료함을 달래려고 하는 것들. 그 일부 우편물, 뭐 일부 전화, 또 뭐 가끔 뭐 심심하면 또 전화해가지고 친구간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것들은 다 시간 낭비 활동이다. 그리고 시간 보내는데 뭐 한정된 거, 연세 드신 분들이 되게 파고다 공원이랄지 이런데 노인정 가가지고 시간 보내잖아요. 이게 그냥 그렇게 시간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뭐 보내는 그런 활동. 그리고 하루 종일 뭐 주말에 되게 그렇죠. 일요일날 토요일날 되게 뭐 요즘은 극장도 잘 못 가니까 TV 시청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좀 보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 시간 낭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시간 낭비, 시간은 역시 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요즘처럼 좀 활동을 제한받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바로 나올 때에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간을 또 전략해서 평상시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들을 거기다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젊을 때의 시간은 노년기의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많대요. 우리가 어린애들은
뭐 금방 같이 놀아주지 않으면 심심하다고 땡깡 부려요. 왜? 걔네들 뇌는 그만큼 더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라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에 비해서는 시간 개념이 나는 금방 지나간다고 생각하는데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시간이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왜? 재미없는 거 조금 뭐 강의 듣다 보면 너무나 지루해가지고 자잖아. 졸고 자잖아요. 그런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좀 줄이고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 시간 낭비를 줄이고 여기 이쪽으로 이제 가주는 게 좋죠. 뭐 미리 예방한다든지 또 준비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어떤 관계를 구축한다든지 보면은 안부 전화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주는 것들이 사회 활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이만큼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안부 전화나 이런 쪽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관계를 구축하는 거죠.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만이 좀 세상 살기 편하죠. 그리고 이때 이제 혼자 조용히 생각하면서 가치관도 또 정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중요치 않은 일을 중요한 일로 만드는 게 이제 불필요한 방해물, 또 중요하지 않은 전화나 우편물, 이메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쓰레기죠, 뭐. 그리고 일부 보고서, 일부 회의, 다른 일들이 사소한 문제, 이런 것들은 급하지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일이에요. 그때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뭐 처리해 나가면서 바로바로 처리해서 묵혀두지 않게. 묵혀두면은 긴급한 일은 묵혀두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좋죠. 위기 또 급박한 문제, 마감 시간에 임박했을 때 프로젝트 회의 보고서 아주 중요하면서 아주 긴박한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시간 차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알찬 그런 인생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이게 5월 5일까지 또 이 대면 뭐 비대면을 좀 늘리자 이런 나라의 권고안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게 4월 22일 날 강의분인데 이것이 비대면 수업의 마지막 준비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암만 해도 한 일주일 정도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주일이든 열일이든 더 늘어나더라도 향후에 우리가 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조치들이니까 다소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참고 해주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